네, 방과학교를 위한 리뉴젠 CAS 사용 맵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 20-30분 정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마지막이라면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시간 이상을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여러분 시작입니다. 떨리시고, 두근두근 떨리시나요? 가슴이 뛰시나요? 정말 이 모든 강의가 마무리됐었을 때,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고자 오신 분에게는 뭔가 잡히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방법이 여겨지면 좋겠고, 이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목차.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구성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목차. 사역 설계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사역 협력 단계가 있습니다. 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요. 1단계 사역 MOU 단계에서 4단계 열방센터 1개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왜 방과학교인데 이렇게 리뉴젠처럼 설명을 하냐면요. 이것은 사실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과학교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하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욕심이 또 나요. 지금은 내가 방과후라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에 영혼이 놓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전 시간을 진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그 열망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목회자, 이 단계입니다. 이 사역에 대한 단계, 컨퍼런스 목회자 어떤 것인지, 또 CBUP, 그리고 좀 전에 또 클라 선교사님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부모학교, 또 캠프 사역, 그리고 인큐베이티까지의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좀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역 설계도인데요. 나름 최신 버전이에요. 저희가 항상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최신 자료들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그 기준일자를 넣게 돼 있어요. 2024년 2월 16일에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자료네요. 네.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렇게 컨퍼런스를 오시고요. 그럼 컨퍼런스와 목회자 세미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컨퍼런스는 목회자분들을 비롯해서 일반 성도분들까지, 사실은 목사님은 잘 이제 저희 선교회도 모르고 이 사역에도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어떤 또 가슴 뜨거워진 아줌마, 또 집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정보 위주의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지금 공동체를 하고 있으신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진짜 한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비전을 또 선포해 주시는 그 시간이 목회자 세미나인데요. 목회자 세미나는 그래서 목회자분들만 참여를 하셔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혼자 오시기도 하시고 정말 목사님은 크게 생각 없었는데 사모님한테 끌려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봤고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함께할 팀워크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비전 선포를 하실 때 마이크 선교사님 또 클라이 선교사님 오셔서 초청 설교를 좀 먼저 저 1번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여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뭘 하죠? 라는 질문에 보통 CBUP를 하십니다. CBUP라는 것은 지역교회 살리기 프로젝트죠. 철치빌더 프로젝트의 이제 줄임, 스법이라고 누가 스법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던데요. 네, 스법이 아니고요. 제 약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다살, 한국 다음째 살리기, 스법 아니고요. 네, CBUP입니다. 네, CBUP. 명칭이 있어요. 네. S법이라고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으로 CBUP는 12주, 제가 좀 이따가 또 한번 보면 설명드리지만 12주 과정이고, 그걸 수강하고 나면은 부모대안학교를 또 프리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 사역의 IM 선교회는 어떤 정신이 흘러가나, 그럼 어떤 콘텐츠가 있나 하는 것을 12주간 걸쳐서 매일매일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인더도 매일 써야 돼요. 그거 저희 숙제 체크를 다 하거든요. 80% 이상 하지 않으면은 수강이 아니라 그 수료가 되지 않아요.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인더, 그리고 독서 노트,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운 것 같죠? 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좀 빡세요. 빡센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마음 먹고 한번 차근차근 오늘도 제가 쉬는 시간에 목사님께 내가 이걸 하다가 중단했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과정으로 한 12주 정도를 또 준비를 하면서요. 그러면 얘가 교육선교사의 사역자를 준비를 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냐?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부모학교를 합니다. 이제 마음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선포가 되었으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제 초청설교를 시작으로 이제 부모학교가 쪼개어집니다. 부모학교는 온라인도 있고 이제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큐베이팅. 방과후학교는 이제 인큐베이팅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실제로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는 곳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내가 리뉴젠 사역까지 가겠다. 내가 기숙형의 어떤 학교 형태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방과후학교를 한번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학생이 떠나가지 않아요. 학생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데리고 인큐베이팅을 갈 수 없잖아요. 왜냐면 얘네는 공교육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방과후학교만 딱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인큐베이팅을 해야 나중에 내가 현장에 애들 때문에 인큐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역 협력 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리뉴젠 사역을 할 때 1단계를 완료하시고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이 6가지 사역은 뭐 이렇게 단계를 뭐 완료해야지 무조건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성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거 몸으로 체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6개의 사역이고요. 초청 설교, 이제 컨퍼런스, 오늘 참석하시는 것이 컨퍼런스지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내일 저희가 실제적으로 목회자 아드푼테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살 캠프, 목회자 세미나는 특별히 여름과 겨울 이렇게 캠프 시즌이나 바쁜 시즌 외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당일일 수도 있고 1박 2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다살 캠프, 2박 3일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고비 캠프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을 지금 리뉴젠 사역을 하시는 공동체로 연락을 하셔서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뭐 모르시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전국 지도를 드려요.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고비 캠프를 또 나갑니다. 그러면 비용을 물어보시면 사례비를 얼마나 들어야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례비 없어요. 사례비 없고요. 식사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보통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시 이렇게 캠프가 치러지는데 점심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공짜로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은혜 입은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그 공동체도 세워졌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섬겼거든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딱 하나 마음이에요. 그 교회에 영원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다음 세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딱 마음 하나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또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비용 부담 갖지 말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고비 캠프 하고요. 그리고 CBUP는 12주 과정입니다. 그렇게 수료를 하시고 나면 보통 인큐베이팅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컨설팅 창을 또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 코어 선교사와 또 줌 미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큐베이팅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을 해서 여기 앞에 보면은 또 담당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리뉴젠 사역을 하는 그 담당인데요. 경기 강원도가 이제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있고,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가 제시카 선교사님, 저는 서울, 인천, 충청, 제주 이렇게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교사 소통을 하면서 컨설팅 창을 개설하면 거기에서 궁금한 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그 창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창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1단계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단계는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뭐 리뉴젠 인준이라는 것은 아까도 컨퍼런스 때 또 컨퍼런스네요? 라는데 개최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리뉴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또 한 달 캠프를 개최를 하고, 캠프 이렇게 개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3단계는 인큐베이팅. 전국에 저희가 10개가 넘는 또 센터가 또 있고요. 그리고 4단계는 열방센터 승인.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것이죠.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올라 있으니까 또 집에 돌아가셔서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팔로우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라는 특색에 맞춰서 저희가 시작을 했죠. 요게 저희가 오늘은 약간 개관 강의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8월까지 아까 클라이 선교사님께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실 현장에 오면 더 좋죠. 왜냐면은
질문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과 또 연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장형 너무 좋지만 어떤 사정상 오진 못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송출을 하고 그걸 잘라서 또 편집해서도 다 업로드를 하니까 꼭 같이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아드폰테스 오늘 이제 내일까지 하는 거를 제가 이 포스터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2P고요. 잘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12주 과정으로 합니다. 수료 과정이 있고 수강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공동체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수료 과정으로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 그러니까 다 그거 해야 돼요. 그 이제 강의 노트 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뭐 바인드도 그렇고, 그리고 독서 노트까지 하는 것을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인더를 했었을 때 굉장히 누리는 은혜가 크고요.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고 아이를 절대 못 가르쳐요. 내가 해보자는 것은 절대 가르칠 수 없거든요. 방과후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뭐 리뉴젠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저희가 시간 관리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보셔야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과정이 있는데요. 이 라이트 과정은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좀 저희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WCS라는 필리핀의 워싱턴 스쿨에 대한 행정적인 것들이 좀 뒤쪽에 강의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빼고 나는 좀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는 부모님들이 같은 비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 트리플 스쿨 강의와 그리고 3C 강의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차이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강 과정이고요. 수료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학교가 있고요. 부모학교는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있고 부모 교육에 지금 이렇게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클라 선교사님께서 전체적인 또 과정과 커리큘럼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한다살 캠프가 있죠. 이거 제가 뭐 어느 공동체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중보기도 창에서 한다살 이렇게 검색했을 때 최근에 떴던 거 그냥 그거 이제 캡처 해온 거예요. 한다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제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캠프인데 주제가 좀 다양하죠. 역사 캠프도 있고 이건 영화 한다살도 있고 주제가 뭐 미디어 캠프도 있을 수 있고요. 주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들은 2박 3일 캠프고 영성 캠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다살은 대부분 어른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 이제 층은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부터 한 고등까지를 참여하는 것을 한다살 캠프라고 하고요. 이제 본부 같은 경우는 매달은 아니지만 청년 캠프가 또 2박 3일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역사 캠프도 있고 영자생 주제는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꽂히죠. 저희가 캠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말 한다살 제가 이제 뭐 재정을 맡다 보니까 등록처에 있을 때가 많아요. 진짜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많은 기억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행 가자고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산이잖아요. 이렇게 한 2km를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오니까 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 리조트가 산에 있나 보다. 리조트가 이렇게 꼬불꼬불 산에 있나 보다. 주차를 해도 크게 못 느껴요. 아, 여기가 이렇게 산 속에 있네? 이렇게 했는데 계단을 막 제가 한달살 캠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가 갑자기 표정이 정말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이 이렇게 막 되면서 핸드폰 제출하셔야 돼요. 이러면은 엄마를 탁 째려보면서 있죠? 그러면 제가 정말 그런 아이가 그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저 학교 그만두고 여기 입학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 간혹 질문을 이렇게 봤는데 저희 애는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지 글쎄요 그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근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아이를 엉덩이를 떠밀어서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얘가 입이 이만큼 나와도 그날이 오늘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부모님들이 이 한다살 때 애들이 오려고 하나요? 궁금하시죠? 아니요.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특이하게 아이가 원해서 오는 경우가 정말 10명 중에 1명이 있기도 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 대부분은 그렇게 엄마가 거짓말해서 오는 경우는 좀 너무 극한 경우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도 많죠. 아이폰 사줄게. 야, 2박 3일 잘 있으면 내가 아이폰 사줄게. 뭐 이렇게 해서 오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진짜 뭐 2박 3일 치르면 무조건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 이란이죠. 그럴 순 없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짓밀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그 2박 3일 캠프가 한다사 캠프입니다. 그리고 예복소 캠프. 이것은 지난 저희가 겨울에 전국에 있는 캠프 지도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또 저희가 중보기도창에 올립니다. 두 장이 같은 게 아니고요. 한 장에 공동체를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두 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중보기도창에 올린 겁니다. 본부가 혼자 있을 때는 본부 혼자 있었던 그 사역을 정말 이렇게 전국에 공동체가 일어나서 함께 이 사역을 펼쳐가니 그 정말 그 여름과 겨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항상 저희가 캠프를 3주의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학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2박 3일 같은 경우는 뭐 휴일이 끼어 있으면 애들이 오거나 아니면 그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학교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있죠. 뭐 열흘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써서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프리하게 방학 동안은 아이가 가지 않아도 되니까 학교를 이렇게 3주의 예수복제조 캠프를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팅인데요. 인큐베이팅은 아이가 미숙한 채로 자랐을 때 들어가는 것이 차이슨 인큐베이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잘 사역을 지금 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역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CBUP를 통해서 강의로 듣잖아요. 그럼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구나. 제일 CBUP를 마치고 인큐를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일 어떤 말 제일 많이 들을까요? 현장에 들어오면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 CBUP 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네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론만 들었을 때는 자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아백과 119 막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본다고 달달 외운다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영원히 내 눈앞에 있고 아이가 있으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 아이를 막 잘 어떻게든 막 하다 보면은 그게 방법이 떠보이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이러면서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CBUP를 했었을 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면 그 이론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인큐베이트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에서 사역자 훈련을 받고요. 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신앙과 생활을 또 훈련하고 또 이제 방과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도울 학습을 채워가고 이끌어가는가 경험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홀리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신앙생활 학습 선교 4가지의 훈련을 하죠. 아이들한테. 이 훈련의 영역들이 어떻게 시간표에 짜여져서 아이들을 선교사로 세워가는지를 현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 인큐베이팅입니다. 또 디렉터의 상황일 때 내가 저 디렉터의 상황이고 아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보면서 아, 저 디렉터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미리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요. 또 바로 또 메시지 세웁니다. 뭐 조회도 하고요. 트리플 스쿨도 하고요. 하면서 현장에서 메시지 훈련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과정을 제가 사역맵이란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방과학교는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받는 다음 세대를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으로 훈련해서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로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멀리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부산에서 오실 때 3시간 반인가요? 엄청 오랜 시간을 해서 여기 오셨는데,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대부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막 에어팟을 끼고 하다 보면은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비전이 완전하게 부어지고 아 진짜 내가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도 시작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이제 클라 선교사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